세금잘 알려주는 샘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방세 개정안을 가지고 시행령 개정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그다음에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건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득세율이 이제 뭐 2주택부터 뭐 8%, 3주택 이상 12%가 되는데 2주택 8%가 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원래 1.1%, 2.2% 하다가 8%가 되면 사실 높잖아요. 그리고 가액 기준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집을 다 팔고 이사 갈 수도 없고. 그러네. 우리 잠깐 얘기해봤지만 6억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은 6억짜리에 85제곱미터 이하면은 종전에는 1.1이었던 거죠. 근데 2주택이 2주택이다. 되면은 그러면은 8%. 그럼 1이 8이 되면 8%, 8배. 8배 거예요. 6억에 1.1이면은 660이었는데 8이면 68, 48. 4.8배? 네, 금액이 아주 커지니까 좀 기껏 깎아가지고 6억 만들었는데. 그죠, 너무 비싸죠. 그러네.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율을 높이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을 팔고 이사 가면 정말 좋겠지만 상황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래전부터 양도세에서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는 계속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종전 주택 기간 주택을 이 기간 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네, 뭐 법에 따라서 1년 혹은 3년 안에 집을 팔아야 되고요. 1년에서 2년, 3년 이런 기준들은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인 건지 언제 취득하신 주택인 건지에 따라서 달리 결정됩니다. 네, 그 양도세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 안에 그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종전주택의 경우에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이사 가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을 사고 팔고 시기가 좀 안 맞아가지고 이럴 경우에 중과세율 적용 안 한다는데 여기 혹시 다주택자들한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나한테도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제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뭐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집을 사면서 사실 1번 집은 내가 1년 안에 혹은 2, 3년 안에 팔게. 그러니까 나 중과세율 하지 마. 이러는 건데 그러면 과세관청이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네.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차액, 2주택에 대한 8%와의 차이를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적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하겠다는 말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은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양도세에서도 보면은 이게 수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일시적 1세대 주택이 해당이 되느냐 라는 질문과 답변과 뭐 소송 관련된 내용, 심판 청구 네. 내용이 어마어마한데 지방세 공무원들 진짜 머리 아프겠다. 네.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두 번째 집을 취득하는 거라서 그 세법에 있는 다양한 왜 이런 경우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되나요? 아니나요? 이거는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나? 그치. 임대주택을 주택수로 볼 거냐 이런 게 쟁점이 될 건데. 그죠. 보통은 세법에서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 있고 즉 거주주택이 있는데 하나를 더 사서 이 전권을 팔면 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취득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임대주택의 경우에 주택세에서 빼주겠다, 빼주겠다 뭐 이런 이런 말은 건 없어요. 어차피 임대주택 이제 없앤다는데 굳이 그런 규정을 넣을 필요가 그죠. 없어서 여기 보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예외 규정이 양도세만큼 없다. 그죠. 아직 없다. 지방세는 사실 양도세만큼 이렇게 생긴 것도 지금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복잡한 것 자체가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다음 케이스를 볼까요? 네.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거기로 이사를 가려고 한 거예요. 그 경우에 그럼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분양권을 분양받았을 때부터인지 아파트로 변신하고 나서부터인지 언제인가요? 분양권은 내가 집이 되려고 산 거니까 뭐 이사의 목적도 사실 안 되는 거라 네. 분양권의 경우에는 집이 된 다음부터 기간을 카운트해서 1년에서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분양권은 분양 계약했을 때부터가 아니라 집으로 변신한 그때부터라는 거네요. 아파트 준공일이 되겠죠? 준공일.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살고 있던 집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또 이주비도 나오잖아요. 원래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잠깐 딴 데 가서 살다 오세요라는 차원에서 이주비를 주는데 그 이주비를 가지고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시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새롭게 이사 가서 산 집도 3년 안에 팔아야 되는지. 그럼 이제 완공되고 거기로 들어가면서 3년 안에 그 새로 샀던 집을 팔면 그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8%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때문에 내 집이 멸실돼가지고 없어지고 나서 새 집이 생겼을 경우에 요것도 중과 안 하고 그리고 대신 약속이 이 집을 팔아야 돼. 그쵸. 완성되면 들어가면서 3년 안에 팔아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럼 시간이 또 벌리는 거네요. 그렇죠. 군요. 완성되고 또 그 3년까지 있으면은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 계약하신 분들, 근데 계약은 했는데 사람들의 다양한 사유로 잔금을 뭐 엄청 늦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법 개정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잔금 기간은 6개월 누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7월 10일에 이게 발표되었는데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거,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것들이 어떻게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지 문의를 많이 주셨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볼게요. 네. 이제 저희가 정부가 이 정책을 발표한 게 7월 10일인데 그 전에 계약은 했지만 아직 취득세를 내지 않은, 아직 취득하지 않은 이런 주택도 취득세가 바뀌었으니 세율을 높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라는 게 있었죠. 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전에 계약하고 3개월 안에 잔금 치렀다, 3개월 안에 취득했다, 이럴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요즘 3개월 안 한다, 뭐 4, 5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길다 이런 민원이 많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기한이 없어졌어요. 네, 그냥 그 전에 계약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이후에 법이 바뀌고 나서 시행되고 나서 취득하더라도 종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네, 그리고 계약하고 계약금 내고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이 되고 네. 이럴 경우에만 종전 법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7월 11일에 했어요. 네. 근데 잔금을 오늘 했어요. 7월 30일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7월 11일 발표가 나고 나서 계약을 하고 그 전에 이제 등기까지 다 끝냈어. 그럼 그거는 끝난 거죠. 네. 시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법이 공포되기 전에 돈까지 내고 취득세도 냈다. 그쵸. 그걸 또 굳이 찾아서 뭐 11일을 계약을 했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법적으로 말이 안 돼. 우리가 지난 시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취득시에 과세의무 성립시기랑 확정시기는 이미 취득하고 신고해서 세금 납부하면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게 본회의 통과하지 않아서 시행 전이니까 오늘 만약에 오늘 밤에 본회의가 통과돼서 내일 공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까지 취득세 내신 것들은 끝이다. 네, 시행 전에 취득을 먼저 해버리면 그거는 이 현행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다음으로 이 취득세율을 좀 조정 대상이랑 비조정 대상으로 좀 나누어서 세분화한 게 있습니다. 네, 이미 발표되었던 2주택자부터 8%, 3주택부터 12%, 요거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비조정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비조정 대상은 조금 세율을 완화했어요. 2주택까지는 현행과 똑같고요. 비조정이라도 3주택부터는 8%, 4주택부터는 똑같이 12%. 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도 2주택 네. 넘어가지고 세 번째 주택부터는 세부담이 엄청 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어쨌든 지금 기존 주택의 소재지랑 상관없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2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8% 하진 않고 똑같이 한다. 하지만 3주택부터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약간 어떨 때 적용되는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주택 소유자가 내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 한 채 더 산다. 요거는 2주택이 되는 거니까 그냥 비조정 대상 취득은 현행과 똑같이 1에서 3%를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추가로 하나 취득하면 이제 2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8%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 비조정 하나
조정 하나라고 해서 2주택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순서랑 네. 상관없이.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주택은 어디에 있는지 치지 않고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결정한다는 뜻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집이 2개가 있는 사람이 비조정에 하나를 더해서 3주택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비조정에서 3주택은 8%잖아요. 네. 8%. 근데 이 사람이 2주택인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하나 추가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주택 3주택이니까 12%. 맞아요. 네. 어렵네요. 어려워. 네, 어렵고요. 상담할 내용이 점점 늘어나네요. 네. 진짜. 어쨌든 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취득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어렵기도 하고 또 헷갈리는 부분도 많은데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 네. 요즘에는 상담 오시는 분들이 다들 이런 각종 자료를 네, 갖고 공부를 와요. 엄청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 이야기 나눌 때마다 뭐 배우는 경우도 있고 네네. 저희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떠오르지 못할 때도 있는데 말씀을 잘해주셔서 상담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 열심히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